전주의 한 병원에서 독감 치료 주사를 맞은 10대 중학생이 다음 날 숨졌습니다. 독감 주사제 부작용 때문인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주 영화제 무대가 영화의 거리 대형 주차장을 차지하면서 교통 혼잡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된 일이지만 전주시는 대책이 없습니다. 국내외 전동차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전동차 생산 기업인 다원시스가 정읍에 대규모 생산 공장을 짓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앞서 전국 뉴스에서 보셨지만 독감 주사를 맞은 10대 여학생이 숨진 사고, 바로 전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원인 조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환절기를 맞아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빚어진 일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종합병원입니다. 오늘 새벽 2시쯤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실려온 13살 김 모양이 병원에 온 지 3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갑자기 사망하신 것은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이송하려고 했었다. 김 양은 어제 기침과 두통 증세로 한 아동병원에 찾아가 B형 독감 확진 판정을 받고 주사를 맞았습니다. 약까지 처방받고 집에 갔지만 새벽녘 갑자기 호흡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김 양이 맞은 주사제는 페라미플루, 독감 환자에게 처방되는 치료제입니다. 본인이 써왔던 약이라서 부작용을 특별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굳이 설명 안 드리고. 페라미플루는 타미플루의 부작용 우려 때문에 대체 약으로 쓰이는 주사제. 하지만 페라미플루 역시 구토와 발진 등의 이상 증세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식약처는 드물긴 하지만 이 약이 쇼크나 질식을 유발하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난해 인천에서는 10대 독감 환자가 이 주사를 맞은 뒤 아파트에서 떨어진 일도 있었지만 약의 부작용이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독감인지 주사기 영향인지 또 다른 원인인지는 아직 확실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사망 원인을 밝힌 뒤 그 결과에 따라 주사를 놓은 병원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오는 목요일 개막하는 전주국제영화제의 주요 행사가 치러질 전주돔 건설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차량 수백 대가 머물러야 할 대형 주차장에 무대가 세워지다 보니 영화제 기간 극심한 주차난은 불보듯 뻔합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전주 영화의 거리의 한 대형 주차장. 차량 400여 대를 수용하던 이곳에 구조물 공사가 한창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과 폐막식이 열리는 전주돔을 짓는 건데 주차장을 쉴 수 없는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밥 먹거나 영화 볼 때는 주차장 이용 많이 했었거든요. 평소보다 멀리 주차해야 돼서 비도 오는데 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자영업자들은 전주돔이 들어선 3년째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평상시에도 혼잡한데 주차장까지 사라지면서 더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영화 보러 왔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보시면은 여기 진짜 장난 아니에요. 흥행이 사람들도 그렇게 불편할 정도로. 매년 혼잡이 이어지지만 대책은 예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영화제 기간 확보한 주차 공간은 1,500여 대 분량입니다. 영화제 기간 동안 임시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인근 교회 앞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수요일과 일요일에는 예배가 있어 이용하지 못합니다. 해마다 주차난에 몸살을 앓고 있지만 전주시는 돔을 포기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 개막식 같은 경우는 거의 보통 제가 3,000명 이상 초대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 면적은 아마 그 공간밖에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관객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매년 되풀이되는 극심한 불편에 주변 상인과 관객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네, 이렇게 전주에 많은 손님이 찾아오는 영화제가 코앞인데요. 전주 시내에는 쓰레기 대란이 우려됩니다. 리사이클링 타운 주변 주민들이 닷새째 수거 차량을 가로막고 있는 건데요. 현금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 꼭 지금 쓰레기를 막아야 할까요?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주 지역 쓰레기를 처리하는 리사이클링 타운 앞 도로입니다. 음식물과 재활용 쓰레기 수거 차량이 진입하지 못한 채 줄지어 서 있습니다.
주민 감시원들이 쓰레기에 섞인 이물질을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현금 보상을 중단하자 처리장 주민들이 항의 표시로 내용물 검사를 강화한 건데 벌써 닷새째입니다. 발이 수수료 그걸 작년에도 1월 달에 줬었거든요. 근데 이번 해에는 왜 안 주고 있는지. 전주시 내 쓰레기 처리량은 음식물의 경우 평소 340톤에서 318톤으로 20톤 넘게 줄었습니다. 제때 수거되지 못한 쓰레기들이 시내 곳곳에서 쌓여가고 있는데 문제는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에 2차로 4차를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2차밖에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구역으로 따지면 아파트가 만약 10개라면 5개밖에 지금 수거가 안 되고. 전주시의 경우 조례상으로 현금 지급이 금지돼 있어 운신의 폭이 좁습니다. 차라리 충청 지역 업체에 쓰레기를 맡기는 방안이 내부에서 논의될 정도입니다. 위원장의 비리라든지 아니면 기금 배분에 있어서의 어떤 지원받지 못하는 주민과의 소송, 감사 청구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복되는 쓰레기 대란에 시민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지원금을 놓고 주민끼리 다툼을 벌이는 등 논란을 자초해놓고 다시 현금 보상을 요구하는 게 타당하냐는 겁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지원이 돼야 하는 건데 지금까지 상황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주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기가 마련될 때까지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주국제영화제가 개막하는 시점에 쓰레기를 막아선 것도 논란입니다. 주민들이 시의 공동사업 제안을 거절한 가운데 쓰레기 혼란이 장기화될 거란 우려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새만금에 전기를 공급하는 새만금 송전선로 공사에 일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던 일 기억하실 겁니다. 주민 반대 속에 송전탑은 준공됐는데요. 주민들이 보상금 지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보상금을 특정인이 빼돌리거나 전용했다는 의혹이 많다는 겁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10년이 넘는 주민 반대에도 준공된 새만금 송전탑 공사. 주민들의 반대 속에 한전은 일부 이장단과 협상을 하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한전은 28개 마을에 50억 원의 농기계와 발전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협상단 일부가 지원금을 착복하고 공동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도 개인이 사용하는 등 의혹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으로 받으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내가 관리이니까 내가 가서 해달라고 하면 소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름값하고 소독 약값은 받아야 해주지. 의혹이 제기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 몫이라던 농기계를 특정인이 전용하거나 지원금의 용처가 담긴 회계장부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게 주민들 주장입니다. 서로 짜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옥구 주민이 주인이지 어떻게 한전에서는 협상단을 감싸주는 거예요. 주민들은 500명의 서명을 받아 보상 과정과 지원금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단이 이렇게 의뢰해서 수사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 같아요. 한편 오늘 주민들이 개최한 공청회에는 한국전력과 한전의 보상을 받은 이장단은 참석하지 않았고 김관영 의원 등 지역 정치권 역시 주민들의 요청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물류 이동의 핵심 수단인 철도는 시장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요. 전동차 생산 2위 기업인 다원시스가 정읍에 대규모 생산 공장을 짓기로 해 도내 새 먹거리 산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해 역사적인 첫발 내디딘 남북철도 공동조사, 북한 철길이 열리면 유라시아를 관통할 수 있어 물류뿐 아니라 철도 산업의 새 전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남북 공동 번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한반도의 경제 영토를 유라시아 대륙으로 확장하는 촉매자가 될 것입니다. 국내에도 남부 내륙 고속철도와 도시 경전철 확대, 노후 지하철 교체로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 10년 내 5천량, 6조 원대의 전동차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읍을 철도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사업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다원시스가 철도 산업 농공단지에 330억 원을 들여 대규모 전동차 공장을 짓기로 한 겁니다. 다원시스는 현대 로템을 제치고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교체 사업을 따냈으며
지난해 5천억 원을 수주한 우량 기업입니다. 내후년 완공될 공장에는 국내 최장 1.2km 직선화 시험선과 조립 생산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연 생산 규모는 300량으로 수요를 감안해 규모를 계속 늘려갈 계획입니다. 해외 수주도 많이 해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전진 기지로서도 정읍 공장을 사용할 생각입니다. 전라북도는 연관업체를 추가로 유치해 정읍을 철도 차량 생산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생산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정읍의 둥지를 트는 전동차 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북판 도가니 사건으로 폐쇄된 전주 자림원 부지를 장애인 복지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국비 500억 원이 투입돼 장애인 만여 명의 교육과 연수, 체험시설로 활용할 장애인 고용연수원을 자림원 부지에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장애인은 13만여 명으로 인구 대비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 장애인 시설 확충이 요구돼 왔습니다. 무주 산골영화제 조직위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상옥, 정건조 감독이 지난 85년 완성한 북한 영화 불가사리를 개막작으로 선정하는 등 25개국 영화 101편을 소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영화제는 창과 판, 락, 숲, 길 등 5개 섹션으로 나눠 영화의 미학적 지평을 넓힌 국내외 영화들을 엄선해 상영합니다. 무주 산골영화제는 영화야 소풍갈래를 주제로 6월 5일부터 닷새간 무주 예체문화관 등나무 운동장 등지에서 개최됩니다.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전북 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지난 1월 기준으로 발표한 도내 개별주택 26만 가구의 공시가격은 1년 전보다 평균 2.71% 올랐지만 공동주택 41만 가구는 2.34%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군산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전주 한옥마을로 제곱미터에 1,680만 원이었습니다. 오늘의 간추리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하이트 진로, 이성당 등 지역 향토기업들과 제로페이 홍보에 나섭니다. 다음 달부터 도내 향토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에는 수수료가 0%대인 제로페이 홍보 문구가 담깁니다. 고창 선운사에 봉안된 석조 지장 보살 좌상이 국가 보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은 좌상이 고려 말에서 조선 초 불상을 대표하며 보존 상태가 완전하다는 점에서 보물 지정을 예고했습니다. 전주 시립예술단이 백범 김구 서거 70주년을 맞아 백범의 삶을 그린 창작 음악극 백범 김구를 선보입니다. 추모 공연은 다음 달 3일과 4일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제9회 동학농민혁명대상 수상자로 지역 향토사학자 고 최순식 선생과 고부봉기 재현 행사를 개최해온 가보농민 동학혁명 유적보존회가 선정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전북대 총장 선거 수사가 미흡했다고 전북대 교수들이 주장했습니다. 전북대 장준갑 교수는 고발인 40여 명을 대표해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부실 수사가 수사 대상자들의 증거 인멸 시간을 벌어줬다며 재판에서 진실 규명과 검증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남호 총장 내사설을 유포한 데 가담한 경찰청 김모 경감에 대해서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읍경찰서는 처벌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에 불을 지른 44살 이모 씨에 대해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허위 신고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데 앙심을 품고 오늘 새벽 5시 반쯤 정읍 역전파출소 출입문에 라이터용 등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입니다. 김제경찰서는 자신이 입원 중인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62살 김모 씨에 대해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김제의 한 병원에서 한 달째 입원 중인 김 씨는 지난 27일 정오쯤 퇴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며 라이터와 신문지로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입니다. 도서관 내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4살 김모 군을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군은 어제 오후 8시 반쯤 완산구 서신도서관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학생 유출을 막기 위해 초중등 연계 교육이 강화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와 같은 지역 중고등학교를 연계해 시범학교 5곳을 선정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